Street giants because they become that powerful on Wall Street because they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그들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위트니 웹입니다. 위트니 웹은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감시, his stance on Bitcoin and has essentially changed a lot of his talking points, which I think is very notable. 그리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문적인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는 크립토 전문 언론인입니다. 그녀는 블랙메일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거대 세력과 비트코인과의 관계에 대해 신랄한 분석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23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세력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할 정도로 비트코인과 금융 세력들의 관계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위트니 웹이 말한 세력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조종할지, 또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위트니 웹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더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세력들의 전유물로 타락할 경우 비트코인 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의 자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월스트리트에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수준으로 제한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보면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결국 정치권을 후원하고 있는 블랙록과 같은 금융 대기업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나아가 금융 세력들의 입김이 전 세계에 안 닿는 곳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거대 세력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US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처럼 완벽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그동안 IMF와 월드뱅크 등의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대가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현재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중국이 가만두고 보진 않겠죠. 비트코인을 미국의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중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은 주로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힘으로 비트코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채굴 인프라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블랙록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재정정책 등에 개입하면서 대중들보다는 블랙록 ETF의 이익을 우선해왔던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손을 뻗어 기존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62만 532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2.96%에 해당하죠. 그리고 블랙록이 소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 매집 전쟁에 블랙록 외에도 피델리티가 현재 38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아크인베스트가 15만 개,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수십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앞다투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금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반미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집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스위프트 제재라는 핵폭탄급의 금융 타격을 받았습니다. 스위프트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말하며 이 결제망에서 배제를 당하게 되면 러시아은행 300여 곳이 결제망에서 쫓겨나 자산이 동결되고 국가의 경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같은 반미 국가들인 이란이나 중국 등도 스위프트 제재와 같은 리스크를 늘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달러 중심의 국가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독립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탈달러 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가 있었던 2022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해외 결제 실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채굴 전쟁도 치열한데요. 과거 중국은 세계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텍사스를 중심으로 채굴 파워가 옮겨가고 있죠. 비트코인의 채굴력은 곧 네트워크 통제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경쟁도 점차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알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각 국가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단순한 투자 자산 이상의 영향력이 비트코인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은 마라톤, 라이오트와 같은 채굴 기업의 지분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레이 달리오 같은 민간 자본의 거물들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법인 대출까지 받아서 현재 비트코인을 20만 개 이상 매집했습니다. 그는 현금은 매일 가치가 줄지만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영원하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산유국들은 석유나 달러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석유 가격의 변동성이 클 때 자국의 경제도 크게 흔들리는 이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 펀드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집중 투자를 최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같은 경제 취약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 새로운 경제 도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투자도 장려하고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첫 번째 이유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살바도르 외에도 달러의 의존도가 높은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송금 수수료의 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끊임없는 내전으로 250만 명의 국민이 해외로 이주해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 달러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본국으로의 송금액은 59억 달러로 2020년 GDP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국제 송금을 하려면 글로벌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티언을 거쳐 10%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크게 줄여 연간 4,700억 원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쟁취하려는 글로벌 큰손들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